자,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요. 들어오셨습니다. 고혈압 이야기였다고요? 예. 저도 혈압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네.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머리가 빠지는 아. 현상이 있어서 예. 되게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예. 네. 지금 고생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요즘 고생 안 하나? 요즘에는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 출발하기 전 네.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투데이 글로벌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38%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요 0.63% 상승했고요. 다우는 0.16%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13%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제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와 금리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네, 77달러 선에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276%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진이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2023년 때 나왔던 자료인데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를 봤을 때 75%가 미국 전체 중에 75%가 S&P 500 지수보다 안 좋대요. 펀드 수익률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가 그렇죠. 보네요. 예, 과거에 뭐 워렌 버핏 선생님이 또 뭐 모르면 S&P 500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또 2023년에 한번 또 보여주었던 하나의 뭐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25%만 지수 수익률보다 좋았고 나머지 75%는 좋지 않았다. 미국도 별 수 없다. 네, 이런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분들은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그 운용하시는 그 쪽에서 야 그럼 지수만 넣어 그냥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만약에 안 좋으면 뭐 여러 가지 핑계 되겠죠. 네. 예,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돼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로 보다 보면 좋은 것들 내지는 극단적으로 나쁜 것들만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되게 인기 있었던 뉴스들만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마치 펀드에 가입해도 우리보다 수익률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없어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 뉴스 그렇게 안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더 봅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에 와서 더 봐요. 한국에 와서. 예. 알겠습니다. CNBC 거의 안 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와서 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펀드 수익률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실 월그린 부츠가 다우 지수에서 벗어나게 됐고 벗어났다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일부러.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다우 지수로 다시가 아니죠. 다우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과거에 월그린 부츠가 들어갔을 때 도대체 어떤 기업이 나왔었나를 제가 이제 표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다우 지수에서 벗어났기 때고 그때 당시에 월그린 부츠가 다우 지수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우 지수가 들어와서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한번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요 처음 시점이 월그린 부츠가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 반대로는 GE가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나오고 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86% 상승합니다. 2018년 6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늘색이네요. 하늘색. 이때가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하늘색이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예,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86% 상승했고요. 이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81% 상승했다. 자,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뭐 소폭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월그린 부츠가 다우 지수에 들어가고 나서 마이너스 58%를 찍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잠깐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렇다 해서 아마존이 뭐 앞으로 58%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반대로 네. 월그린 부츠가 올라갈래나? 자, 이러한 생각이 잠깐 들었던 재미난 표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자, 뒤에 가서 또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왜 이걸 또 연결해서 보여주냐면, 올해 지금까지 2월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S&P 500의 수익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뭐 절대적인 1위다라고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2위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고요. 3위가 일라이릴리, 이렇게 1, 2, 3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거짓말 6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 36.9%, 일라이릴리가 32.2%. 어제 시장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랄프로렌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랄프로렌, 예, 폴로 30%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그 외에 많은 뭐 기업들이 또 올라갔다라는 부분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진 하위 20종목 보게 되니까 어딨죠? 월그린 어디 갔니? 응? 어디였죠? 월그린이 월그린 여기 아니야? 저 아래쪽에 여기 있네, 여기. 484번. 484위. 네. 그래서 뭐 15% 정도 빠졌다, 올해 들어서. 예, 그리고 뭐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도 많이 빠졌고요. 워너브라스 디스커버리 24% 빠졌고, 네. 뭐 여러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체크를 중간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의 둔화는 이 중고차 시장 가격으로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혹시 테슬라를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51%가 하락했다라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차 가격이에요. 가격이기 네. 때문에 어떤 수요와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인데 이 부분도 이제 빠르게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뭐 이 행사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금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떠한 혁신이 좀 나올 것인가, 앞으로 향후 어떤 가이던스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한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AI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또 앞으로의 이제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지금 열리게 되는데, 과연 AI가 주도하는 모바일 시장 슈퍼사이클이 올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분들의 대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은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로 AI 스마트폰에 큰 성공을 이루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픽셀 휴대폰에 AI를 직접 적용했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기 아이폰에 온 디바이스 AI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접목시키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그럼 슈퍼사이클이 언제였는가를 봤을 때 2010년부터 2015년대까지 5배 성장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슈퍼사이클에 AI가 접목되면은 다시 지금 2023년 결과치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빨간색의 이 그래프처럼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스마트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좀 기대치가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5배 성장했을 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또 빠른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의 주류 시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많은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수장들의 의견은 어떤가를 제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키토라고 그래서, 키토 이분은 삼성전자 영국 모바일 부분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AI 업계가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고 지금의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픽셀폰 부분의 부사장은 브라이언 라코스키, 이분께서는
AI는 모바일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우리가 AI가 모바일 산업의 혁신이 될 거라는 점을 이미 벌써 다 확인했다. 네. 우리는 많은 이제 지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상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AI가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분석가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지금 IDC 데이터 이제 분석하는 요 부사장님이 프란시스코 제로니모예요. 근데 이제 제로니모. 슈퍼사이클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 네.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기 때문이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여러 가지 혁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자면 서비스와 컨텐츠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이 발생한 거지 아이폰을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고 해서 슈퍼사이클로 온 게 아니다. 이 생태계를 확장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을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계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음 이제 분석가니 벤 우드, 이분은 뭐 사진 딱 보자마자 그냥 이분은 더 굿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스마트폰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자기는 아이폰 첫 출시 이후에 나에게 와닿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실 아이폰 출시 자체가 뭐 지진적인 혼란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좀 덜 파괴적이었다. 그러니까 더 큰 혁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된 판매량 정체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이 제일 왼쪽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2028년입니다. 지금 2023년, 2024년을 우리가 만약에 최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간의 성장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슈퍼사이클을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기존 스마트폰이 이용자를 느끼는 기능과 혁신이 몇 년 안에 나오기 힘들 것이다. 네. 그리고 2024년 스마트폰 출장이 2.4%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최저점에서 벗어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AI 스마트폰에 대한 업그레이드 가격은 상당히 높아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껏해야 지루해진 스마트폰을 바꾸는 수준이 될 것이다. 너무 냉담한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유용해졌다고 평가한 후에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걸 느낀 후에야 슈퍼사이클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얼만큼 지능화 될 것인가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비자가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 그 요인은 아마 AI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영화표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들 번거롭잖아요. 막 영화가 들어가서 좌석 고르고 뭐 가격부터 해서 뭐 쿠폰 넣어야 뭐 할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고 뭐 여행 준비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병원 진료 예약이나 아니면은 치료 일정 관리 같은 거 어떤 뭐 수납 과정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치료를 내가 언제 몇 시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 한 번에 그냥 그것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드는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 우리가 정말 손안에 잡히게 되는 순간에 그때 스마트폰에 AI 스마트폰이 또 슈퍼사이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약간의 조금 좀 냉소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석가들이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AI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되기 때문에 좀 일찍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러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핸드셋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스마트폰에 무슨 칩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CXL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때 못 쓸 거야. 지금 거기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온디바이스 때문에 스마트폰이 뭐 갑자기 많이 팔릴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긴 이르다, 하죠. 이르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애플까지 나와줘야 삼성과 애플 붙고 막 불이 튀고 막 네. 거기다가 우리가 또 불 지피고 네. 예, 이래야 이제 또 그러니까요. 재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오늘 좀 일찍 끝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2부가 오늘 또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끝내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